네, 이제는 커버리지를 한번 볼게요. 커버리지를 어떻게 VCS에서 뽑는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네. 네, 커버리지를 뽑는 거는 VCS. 커버리지를 분석하는 거는, 버디 커버리지가 있어요. 거기서 할 거예요. 그리고 버디 커버리지를 머징하는 게 있어요. 커버리지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갖다 여러 군데 돌리잖아요. 걔네들 갖다가 이제 모으고 싶은 거지. 그리고 리포트 제너레이션 하는 거는 URG랑 버디랑 같이 하고요. 그리고 플래닝 할 수 있는 거는 버디 커버리지에서 플래너가 있어요. 그래서 플래너라고 있어서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익스클루전 매니저는 URG에서 버디에서 다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트릭이라고 했는데 이제 커버리지인데 커버리지에서 어떤 걸 뽑을래? 어떤 매트릭을 뽑을래? 하면 이제 뭐 그룹, 어설트, 라인, 토글, 컨디션, FSM, 브랜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커버리지를 뽑는 거 이거 너무 쉽죠. 또 커버리지 뽑고 싶으면 이 장을 다시 이리 와서 요거만 보면 돼. 똑같이 베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마이너스 CM, 라인, 토글, FSM, 브랜치, CON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매트릭을 할지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CM에다가 그리고 컴파일 할 때 넣었죠? 컴파일 할 때 이 옵션을 넣었으면 시뮬레이션 할 때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똑같이 제가 드린 스크립트 그대로 베껴서 쓰시면 돼요. 네. 그쵸? 뭐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 이름을 지정해 준 거거든요. 여기에 만들어 라고 한 건데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sim v cov dir vdb가 생겨요. 네, 글씨가 잘 안 써지네. 네, 생겨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 돌릴 때요.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인이랑 컨디션을 뽑는 거야. 어떤 의미냐면 컴파일 할 때는 다 넣어놔. 더 나서 다른 걸 다 뽑을 수 준비를 해놨지만 정작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 두 개만 뽑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체 다 뽑는 것보다는 시뮬레이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 없었어. 예를 들어서 이거 없었어. 라인이랑 토글이랑 없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라인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생기지가 않아요. 네. 원래 없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슈퍼셋으로 다 넣어놓고 필요한 것만 여기서 넣어서 뽑는 거예요. 네. 그리고 컴파일 할 때는요 이렇게 마이너스 CM 넣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CM. 그래서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거 만드는 것마다 다른 커버리지가 생길 거예요. 그죠? 런타임에는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볼게요. 마이너스 CMV는 위에서 뽑은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NTB 랜덤 시드는 777 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CM 네임 해가지고 테스트 시드 777 하면은 이게 커버리지가 테스트 시드 777이라는 걸로 새로 생겨요. 근데 얘는 보세요. 얘는 똑같아. 얘랑 똑같고 얘도 똑같아. 똑같은데 단지 NTB 랜덤 시드라고 해가지고 시드 랜덤의 시드 값만 다른 거예요. 그죠? 시드 값이 다르니까 시뮬레이션 다르게 돌리겠지. 컴파일을 한번 하고 시뮬레이션 다르게 돌리고 싶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커버리지 값을 따로 보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마이너스 CM 네임 해가지고 하면 이게 따로따로 생긴다는 거예요. 한 디렉토리 안에 따로따로 생기겠죠. 그게 이제 이거예요. 네. 마이너스 CM 네임으로 하면 한 디렉토리 안에 simv.vdb 이게 디폴트로 생기는 게 simv.vdb 아까 앞에는 제가 잘못 설명드렸죠. simv.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simv.vdb 네, 여기에 보면은 리셋 테스트, 클럭 테스트, 랜드 테스트라는 각각 커버리지 값이 따로 한 디렉토리 안에 생겨요. 네. 이거는 각자 따로따로 한 거죠. 네, 따로따로 한 거죠. 요거는 뭐예요? 테스트 1이라는 VDB에 얘를 갖다가 얘가 들어갔을 거고 요거는 테스트 2라는 거에
새로 만들어서 거기 그 디렉토리에 이 결과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따로따로 할 때. 커버리지 뽑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커버리지를 올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따로따로 시뮬레이션 똑같은 이름으로 따로 돌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테스트 네임은 UVM의 테스트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리셋 테스트를 돌려, 클럭 테스트를 돌려, 랜드 테스트 돌려. 그때마다 커버리지가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cm 네임으로 구별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포트드 코드 매트리얼로 했는데 이따 버디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건 라인 커버리지. 그러니까 라인 하나하나가 선택됐는지 터치했는지 안 터치했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 갖다 실행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컨디션은 브랜치랑 같이 봐야 돼요. 브랜치는 뭐냐면 if s가 있잖아요. 이렇게 if and 여기 있는 걸 건드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안에 if 다음에 요 안에 건드렸는지 보고 else if는 요걸 건드렸는지 보는 거예요. 이 조건에 해당해 가지고 이게 들어왔는지 보는 거예요. 그게 브랜치고요. 컨디션은 뭐냐면 이 안에 조건이 있잖아. A는 1이고 예를 들어 and B는 0이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A가 1인 경우에 해서 만약에 5화라고 할게요. 5화. A가 1인 경우에 들어왔을 거냐. 그죠? 5화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브랜치는 들어왔으니까 얘는 커버리지가 얘는 해결됐어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컨디션은 뭐냐면 모든 컨디션을 다 받냐는 거예요. A가 1인 경우 들어왔어. 오케이. B가 0인 경우도 들어왔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 컨디션 커버리지는 얘는 아직 안 본 걸로 될 거예요. 네. FSA는 뭐냐면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그 스테이트. 모든 스테이트를 다 거쳤는지 그리고 요 트랜지션뿐만 아니라 요 트랜지션도 거쳤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다 걸렸는지 보는 거예요. 토글은 뭐냐면 포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풋 아웃풋. 네. 이걸 갖다가 다 건드렸는지 이게 만약에 7비트야 8비트야 이렇게 돼 있으면 모든 비트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라이징, 폴링을 다 경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서션은 해당하는 어서션이 건드려졌는지를 보는 거고요. 해당 사항이 있어서 건너갔는지를 보는 거고요. 네, 이제 커버리지를 뽑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체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어. 네? 테스트 벤치, DUT는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여기만 보고 싶은 거야. 여기만 보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VCS에다가 -cm higher라고 해놓고 어떤 파일을 넣어놔요. 그 파일 내용을 봤더니 플러스 트리 해가지고 여기에 탑.dut. 코어 3네요. 그죠? 이렇게 했으면 얘 밑으로 다 트리니까 누가 봐도 트리잖아요. 트리는 요 밑으로는 다 커버리지 뽑는 게 트리예요. 이거 많이 쓰겠죠? 네. 많이 쓰겠죠. 코어 3 밑으로는 다 뽑아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다른 것들은 안 뽑고 요것만 뽑아요. 그리고 펑셔널 커버리지는요. 우리 펑셔널 커버리지는 이제 시스템 베릴로그에서 빈으로 선택하잖아요. 빈으로 몇 개의 빈이 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자동적으로 뽑아줘요. 이거는 뭐 -cm 이렇게 넣고 안 넣고 상관없이 무조건 뽑아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안 하고 싶다는 -curve disable CG를 갖다가 런타임이라는 얘기는 심브 스텝에서 심브에다가 뒤에다가 -covg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cm 하이어가 먹히지 않아요. 머징을 해야 돼요. 아까 이것저것 많이 뽑았잖아요. 그걸 머징하는 방법이 URG를 이용하는데 VDB가 여러 개 생겼을 거예요. 그죠? 테스트 1.VDB, 테스트 2.VDB, 테스트 3.VDB인데 이게 -db name 하면 이게 머지가 돼요. 그래서 -db name 하면 머지드라는 이름의 새로운 VDB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db name 그리고 어느 디렉토리 설정하는 거는 -dir은 어떤 디렉토리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 로케이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와일드카드 쓸 수 있어요. 와일드카드 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리포트를 뽑아줘요. 그거 갖다 안 하고 싶을 때는 no report. 여기서 보면은 -db name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디폴트로는 리포트 뽑는다고 그랬죠. 리포트를 뽑아주는 거예요. 커버리지가 높고 어떤 건 낮고 막 그런 거 알려줄 거예요. 마이너스 매트릭은 이 중에서 어떤 걸 머지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 브랜치가 같이 있었다고 쳐봐요. 근데 브랜치는 빼고 이것만 할게 라고 한 거예요. 네. -dir 소스 파일 밝혀주는 거고 db name은 rg1이라는 커버리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리포트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들의 그 커버리지가 라인은 94%, 컨디션은 77%, 뭐 FS는 93%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머지를 하는데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다르게 생겼는데도 머지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탑부터 모듈 1, 3, 4는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머지가 돼요. 그 대신 이걸 갖다가 큰 걸 갖다가 앞에다 써줘야 돼요. 이걸 갖다가 작은 걸 갖다 먼저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에러가 생겨요. 큰 걸 갖다 먼저 써주면 yes 커버리지 돼 만들어져 이렇게 하는 거고요. 커버리지 example 한번 해볼게요. 버디 -cob -cob dir 뭐뭐죠 신비전 vdb까지 하면 버디 커버리지가 생길 거예요. 버디 커버리지 한번 보세요. 이전 거랑 좀 다르죠. 이전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뭐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죠? 다르게 보이죠. 그렇죠? -el file.my.el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exclude 한 거예요. exclude. 얘는 커버리지 안 보고 싶은 애들은 정리해 놓을 수 있거든요. 여기 exclude라고 되어 있는데 저장도 할 수 있고 로드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버디를 띄울 때 로드를 할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exclude 중요하죠. 꼭 제거해야 될 거는 제거해야 커버리지 계산하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실습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전 거 다 지우고 또 예제를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는 이거 디버깅 할 거 아니니까 디버그 억세스까지만 할게요. 그런 다음에 뭘 하고 싶으냐면 이제 커버리지 넣어야죠. 그죠? 커버리지 넣어야 되니까 커버리지 넣는데 cm 라인 플러스 브랜치 플러스 토글인가 tgl인가 이게 맨날 헷갈려요. 앞에 있을 거예요. 어디 맨 앞인가? 여기 TGL TGL 플러스 콩드 컨디션 콩드 아까 내가 슬쩍 봤어요. 4개 플러스 FS 여기 5개 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넣으라고 그랬죠. 그럼 커버리지가 나와. 아무래도 커버리지 뽑으려다 보니까 아까보다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커버리지 뭐 어쩌고 나왔어요. 그죠? 그럼 다음에 simV에서도 봐야 되는 거죠. simv 언더바 kd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썼던 거 -cm 똑같이 쓸게요. 그냥 다 뽑을 거니까. 네. 다 뽑을 거니까 할게요. 근데 쉬어. 외우는 건 싫어하니까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놓을 거고요. 심 벤치 톱을 딱 하면은 커버리지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나 네 이게 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뽑아졌어요. 뽑아졌는데
이거 생기죠. cv.vdb. 근데 마이너스 5로 해가지고 제 이름을 cv.kk를 했기 때문에 cv.kk.vdb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버디로 실행을 시키고 싶은 거죠. 버디 마이너스 cov dir cvk.vdb. 그쵸? 짜자잔. 아까랑은 달라요. 이제 커버리지를 보려고 얘가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럼 커버리지 볼게요. 네, 보자. 시스템. 전체 탑에서 보는 커버리지예요. 전체는 75%고요. 이 테스트 벤치가 얘를 건드린 건 이제 75%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에서는 84%. 그쵸? 라인을 볼게요. 자, 여기 차일드에서 볼게요. 차일드 블럭에서는 얘는 건드리지 않은 거지. 얘네들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리셋은 된 거고. 이런 거예요. 라인, 각자 라인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토글. 토글에서는 이건 100%네. 얘는 이쪽은 건드리지 않은 거야. 이건 왔다 갔다를 안 한 거지. 한번 보자. 어디가 낮은가. 여기서도 토글에서도 얘 보면은 IR이라는 얘기는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거예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거야.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았어. IXR은 뭐냐면 62.5%인데 7비트잖아요. 그죠? 8비트인데 이렇게 1, 3, 7에 해당하는 비트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커버리지를 좀 올려주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이 건드려지는 테스트 벤치를 만들어야겠죠. 네. 그리고 보자. FSM. 여기는 이제 FSM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FSM은 아까 보니까 무슨 차일드에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차일드에 아까 보니까 차일드에 FSM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은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스테이트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건 있어. 여기에서 이리 가는 건 없어. 얘는 없어. 이거 만들어지지가 않았어. 얘는 이거 만들어졌는데 얘는 얘야. 얘는 만들어졌어. 얘는 건드린 거지. 테스트 벤치가. 얘는 안 돼 있어. 이리 가는 거는 안 돼 있는 거야. 이런 데 가는 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X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만족시켜 주려면 이걸 건드려지는 테스트 벤치를 짜야겠죠. 네. 콘드를 볼게요. 컨디션은 어디 있나? 어디가 뭐가 있어?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 컨디션을 보면 얘 보면은 얘는 건드린 거예요. 자. 여기 1인 경우를 본 거예요. 근데 0인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거지. 1인 경우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컨디션을 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50%인 거죠. 50%. 요 컨디션만 본 거죠. 네. 1인 경우만 본 거고요. 여기서는 요거 하나네. 컨디션으로 볼 수 있는 게 브랜치랑은 다르다고 그랬죠. 아까 브랜치는 얘네 2에서 얘네들 각각 그 안에 각각 밑에 것들이 실행되는지 안 실행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실행이 안 됐어. 얘는 실행이 안 됐어. 그래서 75%야. 나머지가 실행돼야 돼. 그러니까 1인 경우를 건진 적이 없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커버리지 보는 법까지 봤어요. VCS에서 커버리지를 만들고, 그렇죠? VCS에서 커버리지를 이렇게 -CM으로 넣어서 만들고, 시뮬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CM 넣어서 만들고, 버디에서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이 스크루도 말씀드릴게요. 얘는 예를 들어서 얘는 나는 보고 싶지 않아. 얘는 안 보는 애야. 예를 들어. 그래서 X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얘는 보는 애가 아니거든. 보는 애가 아니야. 원래.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스크루드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리캘큘레이션 보이죠? 리캘큘레이션 하면은 얘가 이제 100%가 될 거예요. 아까는 75%였는데 100%가 될 거예요. 볼까요? 100%가 되죠. 네? 왜? 나는 안 보기로 했으니까. 그럼 얘가 이제 세이브를 하고 싶어. 익스클루드. 다음에 오픈할 때는 자동으로 얘를 갖다 익스클루드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EL 파일 있죠. 그래서 kkEL.EL을 만들게요. kkEL.EL을 만들면 ls kkEL.EL 파일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걸 갖다가 내가 브랜치 뭐냐 익스클루드 했어 라고 약해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처음에 실행시킬 때 같이 물려서 실행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요. 처음에 실행시켜서 익스클루드 시킬 수 있고 여기에서 로드 해가지고 파일을 읽어서 익스클루드 시킬 수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커버리지 끝. 네, 그러면 이제는 VCS의 파티션 컴파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건 또 어떻게 하는 친구야? 네, 지금 좀 모르셨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면 또 바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시작된 거냐면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있어요. 디자인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테스트 벤치예요. 테스트 벤치고 이렇게 이 안에 DUT가 있어. 이 사실은 전체에서 컴파일 할 때 이 DUT 비율이 너무 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UT랑 테스트 벤치 같이 컴파일 하면 한 2시간 걸린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순전히 대부분의 시간이 DUT를 컴파일 하는데 시간이 걸려. 근데 나는 DUT는 완성이 돼 있어. 완성이 돼 있고 나는 뭐만 바꾸냐면 이 테스트 벤치만 바뀌어요. 테스트 벤치만 바꿔. 그러면 뭐가 아깝냐면 테스트 벤치 잠깐 바꾸고 런 돌리는 동안 컴파일을 매번 똑같이 DUT를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컴파일 타임을 좀 아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얘는 한 번만 해놓고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바뀐 것만 하는 거지. 바뀐 것만 하는 거예요. 바뀐 것만 하니까 시간이 좀 줄겠죠. 그렇게 쓰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VCS를 쓰면서 좀 컴파일 타임 좀 줄일 수 없을까? 나는 지금 DUT는 놔두고 테스트 벤치만 쓰는데 이럴 때, 딱 그럴 때 이 파티션 컴파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리컴파일 타임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션을 나눴다라고 해서 파티션 컴파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다시 안 하고 어떤 부분만 하고 이걸 갖다 얘기하는 거죠. 또 오토 파티셔닝이 가능해요. VCS에서 알아서 오토 파티셔닝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을 좀 줄이고 싶은 거지. 그럴 때 쓰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아까 ANDB 보셨는데 아까 3스텝 할 때 ANDB라는 파일이 생겼어요. 그죠? 어떤 VHD 베릴로그 소스 파일이 어널라이즈를 하면 ANDB에 몰려요. ANDB에 생겨요. 이걸 갖다가 그냥 컴파일을 그냥 하잖아요. 컴파일을 차면 쭉 하면 CSRC라는 게 생겨요. CSRC가 생기는데 여기는 한 가지 더 두는 거예요. 중간 얘는 파티션을 나눈 거예요. 이렇게 파티션을 세 군데로 나눴어요. 나누면 파티션 LIV에 이게 다 들어가요. 파티션마다 이게 각자마다 shared object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생겨요. 이게 생겨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모으죠. 다시 한 번에 모으는 작업을 하고 그게 CSRC고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심V를 만들어요. 심V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시키겠죠. 파티션 컴파일 하면 중간에 이게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파티션 컴파일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한 번 해놨어. 한 번 컴파일 했어. 하면 이게 생긴 거야, 이제. 이게 다 생겼어요. 그죠? 한 번 했으니까 이게 생겼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얘를 봐요. 쫙 봤더니 읽었어요. 그래서 컴파일을 하려고 봤더니
이걸 이제 가져와서 하는 거지. 얘는 가서 얘는 같은데 얘는 같아. 그럼 컴파일 안 해. 파티션 컴파일 이제 안 하는 거. 얘는 또 같아. 얘도 안 해. 얘는 바뀌었어. 얘는 바뀌었어. 그럼 다시 해야 돼. 그럼 얘만 하는 거예요. 얘만 해서 다시 이거 갖다가 쓰죠. 업데이트하죠. 그거 갖다가 다시 합치죠. 이렇게 세 개를. 그래서 시뮬레이션 신비를 돌려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한 번 더 생긴다. 파티션 LIV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아시면 돼요. 이그젠플이에요. 간단해. 되게 간단하죠. 완전 간단해. 베릴로그 A로 VHD A로 소스 파일을 리딩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말했던 an.db가 생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베릴로그 A만 썼으니까 3스텝에서는 전에 봤지만 시놉시스 셋업 파일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아까 이그젠플 봤죠? 근데 그게 필요 없어. 베릴로그만 있으니까. 그죠? 베릴로그는 기본적으로 알아서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봐봐. -f 해가지고 텍스트벤치 리스트를 물렸고요. -f에서 rt 리스트를 물렸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VCS 시작할 때 이 탑은 뭐죠? 시나시 시스템 서브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서 탑이라는 모듈을 찾아라고 했겠죠. 그죠? 그럼 여기 디폴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탑이 있을 거예요. 그죠? 탑 파일을 알려주고, 그리고 간단해요. 마이너스 파트 컴 이거만 써주면 돼요. 이거 2번 썼네요. 그죠? 이거 하나 지울게요. 또 이거 2번 넣네. 마이너스 파트 컴 써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마이너스 파트 컴 하면 자동적으로 파티션 컴파일을 해요. 근데 파티션 컴파일 했는데 이건 처음이잖아요. 처음 했는 걸 스크래치라고 부르는데 처음 할 때는 없잖아요. 뭐가 없죠? 여기 없잖아요. 그죠? 안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알아서 처음부터 다시 해요. 처음부터 알아서 하고요. 그리고 리컴파일 할 때, 이제 리컴파일 할 때는 -f 해가지고 테스트 벤치만 넣었어요. 왜냐? RTL은 이미 안 바뀌었거든. 그러면 안 바뀌었으니까 리드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리드할 필요도 없어. 바뀐 것만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파티션 컴파일은 3스텝이랑 궁합이 잘 맞아요. 물론 2스텝 해도 돼요. 파일만 읽는데 파일을 예를 들어서 읽었다고 쳐. 그래도 바뀐 것만 컴파일 할 테니까. 근데 파일 읽는 것도 하기 싫은 거지. 안 바뀐 거. 그리고 그럴 때는 이렇게 3스텝 쓰시면 돼요. 베릴로그 AN 해서 -f 바뀐 것만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파트 컴프라고 쓰면 알아서 이번에는 여기서 돌려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파티션 LIV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파티션 LIV가 있는 걸 알고 자동으로 필요한 것만 바꿔요. 필요한 것만 시뮬레이션 돌리죠. 네, 이거는 파티션 컴파일을 돌리면 로그에 이렇게 생겨요. 로그 첫 번째 스크래치 컴파일 했을 때 때는 이거예요. 첫 번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첫 번째 맨 땅에 파티션 컴파일 돌렸을 때는 파티션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밝혀줘요. 파티션이 이렇게 3개가 생겼어 라고 밝혀준 거예요. 얘가 여기 생겼네. 저 파티션 LIV 밑에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컴파일 할 때는 바뀌어진 게 있어. 어떤 테스트 modify.sv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얘를 리컴파일 할 거야. 이 중에서 다른 거는 리컴파일 안 해. 얘만 리컴파일 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리컴파일 하는지도 알려줘요. 여기서는 이유가 뭐예요? 파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알 수 있어요. 근데 쉐어링 파티션 라이브러리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파티션 라이브러리예요. 파티션 LIV예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 디자인을 돌렸어요. 그죠? 이렇게 디자인이랑 돌려서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졌어. 뭐가 만들어졌겠지. 그 다음에 돌릴 때 첫 번째 했어. 두 번째 돌릴 때는 이 전 거를 갖다가 유지하는데 여기서 한 걸 갖다가 요거는 A라고 할게요.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있고 B
B로 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B가 바뀌겠죠. A가 B로 바뀌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라이브러리 또 다시 만들어지는데 얘를 갖다가 B로 업데이트하고 싶은 거예요. B로. 왜냐면 이 다음에 쓰는 애가 비교를 할 때 이걸 갖다가 또 업데이트 하는데 B에서 업데이트 하느냐 A에서 업데이트 하느냐가 다르겠죠. 그럴 때는 이 전처럼 쓰면 돼요. 이 전처럼 쓰면 되는데 요건 어떤 거냐면 파티션 하나 만들어 놨어요. 파티션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누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고 싶은 거죠. 컴파일을 해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싶은데 이 정권은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 응?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만들어 놓은 거는 어디에서 만들어 놨던 간에 걔는 냅두고 얘는 여기 만들어 놓은 거에서 자기 걸 가져다가 틀린 부분만 요 부분만 갖다 놓고 컴파일 다시 해서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A가 B를 갖다가 이렇게 해도 결국 이 정권은 그냥 A가 했던 거 그대로 냅두고 싶은 거예요. 백본은 그냥 저장해 놓고 싶은 거지. 백본을 갖다가 저장하지 않고 계속 바꾸고 싶다. 그럴 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전처럼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근데 백본은 냅두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는 옵션이 아까는 파트 컷만 썼잖아요. 파트 컷만 쓰면 컴파일 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누군가 새로 컴파일하면 바뀐 게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백본을 만드는데 백본은 글로벌 파트컴 디렉토리 글로벌로 쓰는 거 딱 누가 봐도 글로벌이잖아요. 그죠? 글로벌 쓰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하나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은 이렇게 쓰라는 거죠. 쉐어드 LIB는 이거야. 그렇지만 너는 바뀐 거 새로 리컴파일 한 거는 다른 데다가 넣어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맨 처음에 했던 거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새로 한 거는 테스트 요 디렉토리에 넣어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백본 거 그대로 이용하고 바뀐 것만 자기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떤 사람이 계속 컴파일을 하든 백본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는 글로벌 파트컴 dir 이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이렇게 쓰는 게 유리할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 파티션 컴파일 쓰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할 거예요. 그리고 파트 컴프였잖아요. 파트 컴프는 기본적인 옵션이잖아요. 거기다가 오토 파트 하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파티션을 나누는 크기를 정해줘요. 이렇게 이만한 디자인이 있어. 듬성 자르는 거지. 듬성 자르면 얘는 하이예요. 로우는 똑같은 거 갖다가 잘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파티션.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막 이렇게 찍었는데 한 요만큼만 바꿔요. 요만큼만 바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써는 게 낫겠죠. 그러면 나중에 요만큼만 컴파일 할 테니까. 그 대신 처음에 컴파일 할 때는, 이니셜로 할 때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네. 이거는 뭐 하는 부분이 이만큼 커. 예를 들어서 뭐 고치는 부분이 이렇게 커. 그럴 때는 이렇게 크게 하이로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야 이거는 이만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몇 개를 갖다가 얘는 파티션을 할 거 아니에요. 다시 바꿔 써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하이로 할지 로우로 할지 골라주시면 돼요. 네, 요거는 오토파트 디버그 하면 얘가 제한을 해줘요. 제한을 해줘서 제한하는 걸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티션을 갖다가 유저가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쓰는 수법이죠. 이렇게 많이 파티션 컴파일, 오토컴프, 콤피그 파일, 뭐뭐.cfg 하면 파티션 셀, 얘는 셀은 얘는 셀, 얘가 하나의 파티션이 되는 거예요.
인스턴스 하나가 어떤 인스턴스가 파티션이 되는 거고 패키지 어떤 패키지를 나는 파티션을 만들어 놓고 싶고 이럴 때 파트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많이 쓰는 게 파티션, 인스턴스, 탑 모듈 그죠? 탑 모듈이니까 테스트 T 벤처 DUT 이렇게 하면 얘가 하나의 파티션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바꾸는 건 DUT 밑에는 안 바뀔 테니까 이 테스트 벤치만 바꿔서 쓰면 딱 좋겠네요.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PC 메이크 프로프 하면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퍼포먼스로 보여주는데 파티션 컴파일에서는 아까 마이너스 리포트 스테이트가 있었잖아요. 이걸 갖다가 쓸 수가 없어요. 퍼포먼스 알려면 PC 메이크 프로프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디에서 어떤 파티션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리컴파일 할 때는 어때야 되겠어요? 파티션 하는 게 없어야겠죠. 몇 개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합치는 거 요것만 있어야 되고 여기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그젠플인데 이거는 스크래치랑 리컴파일을 하는 거랑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스크래치 할 때는 다 해야겠죠? 다 해, 이렇게. 아까 앞에 3스텝 있는 스크립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다가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만큼 다 했다. 네, 똑같이 했어요. 그런 다음에 파트 컴프 옵션 썼고요. PC 메이크 프로프는 뭐예요? 퍼포먼스 보는 거. 그리고 파티 컴프 DIR 은 여기다가 만들어 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백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이너스 컴프 DIR이라고 해서 백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백본은 스크래치 LIB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MDIR은 csrc.scratch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CSRC라는 파일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이걸 이용해서 심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 할 때마다 요걸 만들어요. 근데 컴파일을 동시에 여러 개 하고 싶은 거지. 그럴 때 이름을 이걸 나눠줘야 돼요. 한 디렉토리에서 컴파일을 여러 개 하고 싶을 때는 이걸 나눠줘야 돼요. 왜 여러 번 하고 싶은지는 뒤에 나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요걸 실행시키죠. 이렇게 실행시켜요. 근데 여기는 시뮬레이션을 안 돌렸어요. 굳이.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은 다음에 돌릴 거예요. 자, 보자. 여기서는 뭐냐면요. run pc 컴파일 했죠. 여기서는 $1이라는 아규먼트를 받았어요. 여기는 sim 어쩌고저쩌고라는 아규먼트를 받았는데 그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crc sim 셋업에다가 그리고 나서 베릴로그 an 해서 얘는 여기에다가 넣어놨어요. 그죠?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이전에 있던 파일에다 넣어놓지 않고 새로운 워크 라이브러리에다 넣어놨어요. 이제 넣어놨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파일들은 없고 테스트 벤치만 얘만 바뀌었으니까 얘만 넣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컴파일 똑같이 돌려요. 똑같이 돌리는데 여기서 바뀐 게 shared lib는 scratch lib야 라고 해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에서 여기다 만들어 놨잖아요. 백본을. 그래서 이걸 갖다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거는 새로 바뀐 거는 여기다가 넣어놔. 이름을 이렇게 해서 넣어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다음에 마이너스 MDIR도 CSRC가 생기는데 걔 이름을 또 이런 아규멘트 이용해서 새로 하나 만든 거예요. 이런 이름으로 CSRC를 만들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5 파일도 이렇게 만들죠. 새로 만들죠. 그걸 갖다 실행시킨 거죠. 런을 시킨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쓰냐면 한 디렉토리에서 스크래치를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 따로따로 동시에 돌리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돌리다 보니까 동시에 돌리려고 이렇게 simv도 따로 만든 거고요. CSRC 파일도 따로 만든 거예요. 동시에 돌리는 거 아니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똑같이 좀 만들어도 되는데 어차피 업데이트 할 거니까. 근데 동시에 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돌릴 때마다 백본은 이걸 쓰고 싶어요. 그래서 shared lib를 지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각자마다 자기가 틀린 부분은 따로 여기다가 넣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VCS는 얘는 실행시킬 때 시나시스 심 셋업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나시스 심 셋업 파일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파일에는 요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탑도 그래서 거기를 알려줘요. 워크.$1.테스트
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work.$1에 있는 걸 테스트가 내 탑이야. 나 밝혀주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방금 탑만 컴파일 했으니까 파일을 읽었으니까 그걸 읽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얘는 이걸로 인해서 엔드로 인해서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동시에 돌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통은 CPU는 넉넉하니까 이 한번 백번 만들어 놓고 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돌릴 수가 테스트 벤치가 다 준비가 돼 있으면 각자마다 따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파티션 컴파일을 알아봤어요. 그럼 해봐야죠. 실제로 파티션 컴파일 되는지. 네, 자 이제 VCS 파티션 컴파일을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실습. 네, 그래서 파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파티션 컴파일 해볼게요. 네, VCS -64 -KDB 이거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습관처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트 컴퓨터 나중에 넣을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F run.f 파일 넣고요. 디버그 어세스 넣고요. 이 정도면 뭐 웬만하면 다 넣은 것 같은데, 그죠? 좀 돌려보면 뭐 되니까 그 로그를 뽑아야죠. 로그. 이번에는 마트 컴퓨.로그를 한번 볼게요. 로그에서는 또 어떻게 쓰는지 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마트 COMP 네. 끝. 마이너스 PC make PROF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러면 파티션 컴파일을 막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타임 스케일이 없다네. 그럼 내 타임 스케일을 내가 안 넣어줬으니까 마이너스 타임 스케일은 1나노 S 1POS 이거 1나노 S 1나노 S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자. 이거 보니까 파티션이요 안 나눠졌어. 그쵸? 파티션이 안 나눠졌어. 파티션이 안 나눠졌다는 얘기는 너무 작으니까 나누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VCS가.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은 파티션 LIB 여기까지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보는데 아까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요걸 이용해서 파일을 유저가 파티션을 먼저 하는 거죠. 유저가 파티션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필요한 게 conf.cfg가 먼저 필요하겠네요. 그죠? gvim p.cfg 그렇죠? 파티션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그럼 탑 파일을 좀 봐야겠네. 그죠? 탑 파일을 좀 봐야겠어요. .v였죠. 그래서 이게 모듈 일단 똑같아요. 파티션 인스턴스 그리고 여기 시스템 있죠. 자 이거 다 부르는 거잖아요. 얘네만 좀 해볼게요. 파티션 나눠볼게요. 얘네만 마스터 그쵸. 세미콜론 차일드 1 그러면 차일드 2고 차일드 3일 것 같아요. 그죠? R3 이렇게 4개를 파티션 나눠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옵션을 줘야 되냐면 다 지우긴 지웠나? 지웠구나. 그러면 돌리는데 파트 컴프에다가 뒤에 아까 것처럼
플러스 옵트 컴퓨터 파일 플러스 뭐뭐 파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대로 줘야 돼요. 플러스 옵트 파일 플러스 PCOM.cfg 그죠?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야, 이제 뭐 파티션이 나오고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죠? 파티션을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 좀 각각 걸려서 전체적으로 31초 걸렸어요. 근데 리컴파일 할 때는 어떤지 볼게요. 리컴파일 할 때는 나는 이제 똑같은 걸 돌릴 거예요. 똑같은 걸 돌리는데 파티션 라이브러리가 먼저 생겼잖아. 생겼으니까 얘가 아하 디파인을 이용해 볼게요. 디파인을 옵션을 때 안 줬으니까 디파인 잠깐만요. cmv를 돌리면 아무것도 안 찍혔죠? 안 찍혔죠? 여기다가 디파인을 똑같은 걸 돌리는 거예요. 똑같은 걸 돌리는데 바뀐 게 없어. 디파인만 넣을 거예요. 디파인만 넣으면서 코드가 좀 바뀔 거 아니에요. 테스트.v만 이것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얘만 리컴파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플러스 KK 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네. 아까는 30몇 초 걸렸죠. 근데 이번에는 얘만 바꿨어요. 얘만 바꿔서 얘만 파티션 딱 바뀐 것만 나오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걸 보면 리컴파일 파티션 얘만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얘를 다시 돌릴래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쵸? 심부위 돌리면 KK가 찍힐 거예요. 그죠? 심부위 돌리면 KK가 찍힐 거예요. 그죠? define KK 마찬가지로 JJ라고 하면 JJ 그리고 심부위까지 같이 돌리면 여기서도 리컴파일 할 때 시스템만 리컴파일 되는 걸 볼 거예요. 시스템만 리컴파일 되는 걸 볼 거고 그럼 JJ 그죠? JJ라고 나왔죠. 이 상태에서 좀 재미 좀 붙였으니까 우리가 재미 좀 붙였으니까 다른 파일만 좀 바꿔볼까요? 안 바뀔 줄 알았던 DUT가 바뀐 거지. 아까 차일드 뭐가 있었죠? 차일드 .1.v를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바꿀만한 게 뭐 없을까? 바꿀만한 게 모듈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뭐 다른 거는 좀 바꾼 거 없고 그냥 달러 디스플레이만 디스플레이 넣으려면 이니셜이 있어야죠.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그리고 타임 찍고 월드라고 좀 볼게요. 네, 이렇게 할게요. 옵스도 여기서 보셨지만 옆에 차일드만 바뀌었죠. 다른 건 똑같으니까 그대로 있고 얘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만 바뀐 것만 이렇게 컴파일하고 나왔어요. 헬로 월드 제로 타이밍에서 찍은 거고요. 이거는 시스템.v에 있던 거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JJ가 찍혔어요. 네. 실습까지 봤습니다.